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아침에 찍기는 했는데 오전에 저녁 때 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몇 가지를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목에 도대체 왜 특수문자를 자꾸 쓰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제가 그 이유하고 여러분들 이제 저품질 최적화라고 하는 블로그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 누락에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누락되는 이미지가 뭔지 요 세 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영상에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제가 아주 공식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분들을 확실하게 한번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수문자를 보통 콤마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물음표, 느낌표 요 네 가지 특수 문자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카더라 통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두 가지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여기 어떻게 하면 나오냐면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예요. 자,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 관련돼 있는 공식 블로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보면 아까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식 블로그 팀 말고 또 하나는 네이버 서치 앤 테크. 여기 아마 이거 공부하시는데도 자,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또 좀 이따가 여기 보이죠? 좀 설명드릴 거. 여긴 뭐냐면 검색 엔진 기술이에요. 검색 알고리즘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최적화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색 엔진 기술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외에도 뭐 카페, 지식인 여기 전부 다 나와 있다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두 곳에 있는 얘기를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들 딴 데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공식 네이버에서 하는 공식적인 블로그에 가셔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습득을 하시고 비교를 해보고 원리랑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카더라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거 다 믿지 마시고 그 시간이 있으면 여기를 한 번씩 들어가셔서 쭉 여기 한번 글이 대략 몇 개의 글이냐 1100개인데 이 중에서 검색해보는 거 뭐 여기 목록 열기 30줄씩 이렇게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중요한 거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도 뭐 글쓰기 팁 같은 것도 여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서 재밌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여러분 블로그팀 공식 블로그 그 다음에 서치앤테크 이 두 곳은 꼭 좀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아까 특수문자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특수문자라는 것만 검색을 하면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럼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왜 특수문자를 쓰지 말라는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일단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자, 잘못된 상식, 검색어를 제목과 본문에 많이 넣을수록 좋다. 키워드 얘기하는 거죠. 검색어 얘기하면 키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많이, 오히려 중복이, 키워드가 하나라도 중복이 되면 지금 수분이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들어갔죠. 수분 크림 막 이렇게 들어갔죠. 옛날엔 이렇게 하면 상위 노출도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바로 누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다 썼는데 왜 누락이 됐을까? 왜 나는 반영이 안 될까 보면 이런 키워드의 반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간결한 게 좋다. 많이 쓴다고 글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간결한 게 좋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요거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이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요게 쉽게 얘기하면 특수문자 관련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 여기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있는 본문 내용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제 영업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이버는 사용자 보호 및 검색 품질을 위해 낙식성 문서나 스팸, 어뷰징 문서로 분류를 한다. 자, 요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뒤에 보면 인천의 미용실을 홍보를 하는 건데 이런 키워드로다가 유도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용이 틀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을 축제 뭐 이런 게 이제 그 키워드가 조회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안 좋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죠. 자, 검색 결과 내에 다른 문서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정보 탐색에 불편함을 주는 제목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특수문자도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예시. 여기 나옵니다. 자, 조금, 요렇게. 첫 번째 예시. 자, 제목에 의미 없는 특수문자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검색 결과에 가독성을 해칩니다. 예시처럼 유니코드를 제목에 삽입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특수문자로 변환해 표시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쓰면 어떻게 안 좋다 나오죠. 첫 번째 이미 특수문자에 대해선 요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면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보실 때 조금 복잡한 거를 볼까요? 복잡한 거 이거는 좀 쉬운 거고 네, 주민등록증 뭐 재발급 이런 키워드가 있다. 여기도 그거는 안 나오네요.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일단 이게 좀 긴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이 내용이 좀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64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도 다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주소거든요.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메인 홈페이지 주소에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느낌표가 보이시죠? 이 느낌표 이하에 있는 건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든 다양한 거에 무엇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무언가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물음표 외에도 다양한 특수 문자가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용되느냐 하면 저렇게 URL 주소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됐든 주소 하나로 뭐를 불러오라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주고받는 문자, 특수 문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단순하게 이 문서를 보여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게끔 만드는 인자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특수문자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 뒤에 어떻게 됐든 그런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무엇으로 바뀌겠죠. 또 이런 경우에요. 자, 여러분이 아까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까 나름대로 글을 써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보세요. 자, 쭉 들어갔죠. 여기 지금 특수문자 뭐 이렇게 이건 이제 공지니까 뜬 거고 여기에 또 특수문자가 들어가서 한블랙 앞에 대가라고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막혀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문자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끊기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퍼스널 스타일링이라고 했으면 퍼스널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서 퍼스널 이미지라고 하는 자가 퍼스널 이미지라고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검색 이미지, 퍼스널 이미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퍼스널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서 퍼스널하고 이미지가 붙지를 않아요. 그러면 퍼스널이라고 하는 퍼스널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검색이 되고 여 뒤에 있는 것과 쉽게 얘기하면 연산자처럼 퍼스널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도 검색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된다?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목을 쓴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어차피 나온 김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 등장인물 관계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다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재벌집 그냥 있는 순서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 자, 요렇게도 하나의 키워드가 검색이 되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 요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등장인물, 요렇게도 조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조합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조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렇게 하나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인물관계도 요 등장이라는 걸 빼고 인물관계도 이렇게 검색이 연산이 돼서 할 수도 있고, 자, 또 관계도를 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계도라는 걸 빼고 등장인물, 재벌집 막내 아들 등장인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러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관계도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기존에 있는 제목 하나를 갖고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선 그 사이사이에 특수문자를 쓰면 안 돼요. 근데 특수문자를 쓰면 그렇게 조합이 되는 걸 막아요.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성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세요? 특수문자를 왜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 더 알려드릴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늘 강조했죠. 최적화 저품질이라고 하는 블로그 용어가 있나요? 최적화 저품질 블로그가 있나요? 정답은 아니에요. 공식 답변입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은어라는 거예요. 이 내용도 제가 나름대로 붙여 놓을게요. 그러니까 최적화 블로그, 그 다음에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이 있냐. 사실은 어떻게 해요? 없다 이거죠. 없다. 왜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특정한 조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편의상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품질 블로그에 관련된 잘못된 소문 탑 몇 개. 자, 여기 뭐 보면 설명을 드리면, 자, 많은 포스팅은 삼가하고 하루에 한 내에서 3개 시간을 두고 포스팅한다. 아니다. 꾸준히 올려야 저품질을 탈출한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포스팅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다. 상업적인 블로그가 아닌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리면 일상글을 적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왠지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글 아니다. 장기간 관리하지 못하면 저품질 된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장기간 관리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검색에 잘 안 나오면 블로그를 초기화하고 버려야 된다. 아니다. 유입수 500명은 유지해야 저품질이 풀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다고.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식적인 블로그를 가셔서 하시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거기 가셔서 보시면 가장 정확한 해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는 누락을 가져오는 이미지,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사용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왜 블로그에서는 이미지를 잘 사용해야 하느냐? 첫 번째 문제는 저작권법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유해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유해 이미지.
여러분 사진을 넣을 때요. 사진을 넣을 때도 어떤 상업용 같은 걸로 해서 뭐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 얼굴 이제 피부 성형하는데 얼굴 살색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누락이 되는, 물론 지금은 이미지 기술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쉽게 얘기하면 나는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올린 건 정상적이었는데 기계가 인식을 했을 때 유해 이미지로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봐라. 그 다음에 썸네일이 안 나오는 경우, 뭐 여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작은 이미지인 경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너무 길거나 납작한 이미지, 요런 뭐 1대 뭐 0.3 이런 이미지 비율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RSS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도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점검을 해보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면 안 좋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블로그 포스트에 반복하여 사용하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블로그의 정체성이나 특정 포스트의 일관성을 표현하기에 서명과 비슷한 역할로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겪어보면 그거를 사람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조차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글감 기능이나 템플릿 기능이나 아니면 아까 URL 주소 형태로, 그냥 정말 이미지를 넣는 게 아니라 URL 주소 형태로 가지고 와서 넣으면 좋다. 이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거나 적게 사용하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다. 이건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모델은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큰 이미지 사용은 좋다. 근데 너무 작은 것은 피하지만 큰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좋은 이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이다. 큰 이미지를 쓰면 좋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저번에 이거 강조 드린 거예요. 누락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나 이렇게 아예 광고성, 이거는 서명이라고 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홍보성 문구기 때문에. 그런 뒤에 이렇게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만병통치약하고 뭐 자연하고는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들을 삽입하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식으로 만병통치.com 이렇게 들어간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삽입된 이미지도 과히 좋지 않다. 이 내용도 여기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씩 지금 이런 공식 블로그를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공식 네이버 서치앤테크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팀 공식 블로그 같은 데를 가셔서 아까 같이 특수문자나 뭐 제목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색을 하고, 고객센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색을 해보시고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